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책임관을 임명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들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대로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 있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는 감사와 소송 등의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교육 및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이 정의를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예.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좀 더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좀 더 명문화해서 그렇게 규정하려고 해서 한 사항이고,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나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예. 이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예. 이게 굳이 전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를 전문성, 창의성을 갖고 적극 행정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막연하게 그냥 조례만 전부 개정하는 내용은 알맹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이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담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구체화된 내용은 저희가 매년 4월에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월에 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런 내용들은 실행계획에 담게 되고, 실행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같이 해왔던 거고, 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개정을 전부 개정,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이 그렇죠.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근데 이게 굳이 이게 막연하게 뭐를 지금까지 뭐 전문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내용이 알맹이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조항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냥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네. 기존에 조례를 제정한 게 2019년 12월 16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현재 조례를 보시면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자세히 하고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전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제 규칙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제 그런 내용도 담고, 일단은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좀 명시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해당되는 조례에다가 좀 담은 내용입니다. 예. 이게 제 4조를 봐도 적극 행정 업무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적극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 부서로 하고, 전담 부서의 장을 적극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전담 부서의 지정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외에 규칙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날 저희가 제정한 규칙에는 이 전담 부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도 이 전담 부서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예, 일단 조례에 그 전- 내용도 같이 개정을 전담 하게 부서를 됐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적극행정의 전담 부서는 기획 홍보실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다 좀 더 명문화해서 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담 부서의 장은 기획 홍보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개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규칙에는 네.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좀 더 전담부서라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이제 담아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5조를 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이거 지금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실장님 답변에 하셨듯이 네네. 4월달이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필요한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지 전부 개정을 하는 의도가 이게 뭔가 위원회를 하나 두고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게 지금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부서를 늘리고 자리를 하나 아. 뭐 또 인원을 늘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대행을 했지만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금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실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계속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이제 대전시라든지 타구에서도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별도로 구성하는 거에 대한 권고사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개정을 하고서 네. 뭔가 자리를 더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먼저 전부 개정해놓고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러고 또 과거에 또 조례가 있었고 네. 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을 하면서 뭔가 이게 알맹이가 뭔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조례를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개정을 해놓고 뭔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자리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실장이 답변하는 것도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알맹이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도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뭐 과거 얘기만 하고 지난 조례를 얘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과거의 조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도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중구의 위원회가 약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죠 지금. 예, 1년에 한두 번도 예,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예,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비상설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신설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금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비 계획에 따라서 비상설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 뭔가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을 해놓는 것인지
그건 뭐 추후 지켜봐야 알 테지만은 어쨌든 이게 뭔가 조례를 할 때는 내용이 알맹이가 좀 확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이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 이 이상 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은 뭐 지방 공무원법도 되지만은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 아마 많이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상위법이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했고 거의 매년 개정을 조금씩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개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우리 그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니까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은 제때 잘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면은 권고사항보다는 강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6조 같은 경우 보면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조 보면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14조 보면은 그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아마 개정을 하신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3조 보면은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사상 그 14조에 보면은 뭐 특별 승진 임용, 그다음에 특별 승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추가로 포상을 하신다는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가 아닌 포상만 한다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우수 직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적극행정 공무원도 5명을 선발을 원래 저희가 이제 반기에 5명 이내로 네.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이제 2명은 매우 우수, 3명은 우수로 해서 매우 우수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S등급 그리고 포상휴가 3일 그리고 우수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한테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면에서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타 지자체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정한 인사상의 우대 조치 외라는 네. 얘기는 그 우대 조치를 포함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의원회 구성 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예. 의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예, 예. 15명 이내로 돼 있어요. 네, 네. 이 중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 의원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예. 그러면은 14명이 구성이 됐을 때 예, 7명 이상은 민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당연직 이제 의원이에요. 이제 당연직 의원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죠. 예, 예.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구청장이. 네, 그러면은 감사 업무, 예, 법무, 예. 인사 업무 소관 실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네. 또 의촉직 의원을 볼게요. 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의촉한다. 이제 의촉은 그렇죠. 예. 네. 자, 중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구의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인원을 여기다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조례에 구의원님을 이제 몇 명이라고 명시를 하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의원님들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실행 계획을 하는데 예. 그렇게 그때 하실 겁니까? 네, 저희 이제 조례가 저희가 이제 원안 가결되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여기 지금 의촉직 의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 1, 2, 3, 4를 쭉 보고 있어요. 네. 공공 부문 또 민간 부분의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예. 주로 이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맞습니까? 예, 그분들도 대상에 포함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꼭 명시된 건 아니고. 예. 명시된 전직 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공무원은 아니고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그밖에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구청장이 이 의촉직도 임명하고 네. 당연직도 추천하고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점은 조금 좀 그렇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인사 이제 의원회에서 이제 하시다가 네. 지금은 전담부서로 넘겨서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예. 개정하는 건데 우리 이제 우수 공무원을 저희들이 볼 때 네. 저희들이 우리 본 의원들이 의회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을 제기한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요.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날부터 언제까지 답을 주더라. 근데 어느 공무원은 그냥 얘기도 없더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뭐 자주는 없어도 그런 걸 본 의원한테 민원을 했던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것을 감사 기관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공무원이 있고 저런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적극 행정 운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할 필요가 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저희 네.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할 때 이제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취지가 이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2 적극행정의 장려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해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 장려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문제가 발생됐다 보기보다는 이제 인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일단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 실장이 봐봐요. 예,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을 장려를 하면서 네.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 적극행정을 하면서의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2조 2의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0의 제1항 2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 적극행정 이거를 인사부서가 총괄부서로 돼 있고 인사부서의 장이 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방공무원법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포상이라든가 또 그 면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거는 그 인사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공무실에서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는 저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획홍보실 밑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네. 여기서 포상이라든가 네. 또 일부 이제 그 일을 하면서의 적극행정 관련돼서 이 직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포상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징계 관련된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까 저희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적극행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갈수록 이제 업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금 더 전문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의견을 묻고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도 그런 업무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에서 그런 저희가 전문성을 예,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그 위원 선발 기준을 보면요.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중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공 및 민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요 네 가지 규정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문 지식이 과연 이분들이 현재 그 행정을 하고 계시는 저희 중구 이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가 뭐 검토를 한다든지 방침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좀 책임감 있게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게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 그 제가
자치법규 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적극행정을 검색하면은 이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가 여러 지자체가 떠요. 그 지자체 조례들을 쭉 봤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총괄 부서가 이 책임 부서의 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지자체 수가 더 많아요. 별도 설치하는 데보다. 대전시도 지금 저희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자치구 2개 정도가 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5개 구 중에서. 5개 구역 중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의 어떤 이 개정을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앞서 뭐 여러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하게 돼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중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준에서 잘 알고 어떤 기준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실 거예요? 중구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만약에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 규제 개선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식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정 취지도 보면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보호라는 의미가 아까 말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제 네. 면책이라든지 이런 그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거는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지만,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난 뭐 징계라든지 이런 인사상의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지고. 예, 다를 네.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예. 실행을 하잖아요. 네, 네. 할 때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그런 적극행정을 함에 있어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주저하는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주저하는 사항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전문적 식견 그런 게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하면서 평점에 또 불이익을 받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렇게 지금 타 지자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을 하고 있어. 또 그리고 하고 있음에 있어서의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위원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저 본 의원도 좀 약간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대응을 해 왔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검토를 하게 된 사유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행정위원은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때 조금은, 그러니까 면피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직원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한 번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구나 타 지자체가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걸 검토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연말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인사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극행정은 저희가 이제 뭐 여기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무평가팀에서도 이 중앙에서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무슨 혁신이라든지 정부 혁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고민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심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으로 먼저 정책개발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재료기반 조성사업인 고향올레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고 박상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장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3월 10일 현재 총 사업비 3억 이상 6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구비 28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2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여기 보고의 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있더라고요. 예, 근데 기타 사항을 보니까 12 지원 불가 입장 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시에서 아니, 답변을 결과가 나온 받으신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제 네. 공모사업을 이제 중앙 공모사업을 이제 자치구에 전달을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에 예. 12 매칭은 없다고 이렇게 아, 매칭은 시행을 없지만 했습니다. 예. 하고 하고자 하면 신청을 하라고 예, 이제 보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칭이 없다고 하는 이유. 지금 정확한 이유는 지금 시에서도 이제 저정 상황이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예. 이제 자치구에까지 공모사회까지 예. 매칭해주기가 이제 힘들지 않은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만큼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구 재정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일정 부분 대부분 다 50% 이상이죠. 네. 그리고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현안 사업이나 중구 주민들의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물론 당연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거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너무 치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쪽으로만 지금 12 매칭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올리는 자체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돼요? 예, 알고 이것은 이제 계신가요? 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이제 지역이 이제 대사동하고 이제 대흥동 네네. 뉴빌지 사업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부분 현재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구유지가 있습니다. 아, 그 그럼 구유지- 현장 사진이 지금 구유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이제 목주 건물도 짓고 해서 그쪽을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 그런 학습 활동하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취지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말은 어렵게 이제 하셨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결과물 면에서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매칭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다 매칭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시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느 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돈 없다는 대전시 자치구 국비 공모사업 매칭도 못해. 그래서 모든 거를 지금 시에서 막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정말 공모를 위하고 구를 위하고 저희는 어쨌든 국비 시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합당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실 때 시에서 전혀 지금 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뭐 이제 저희 대전시 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시는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이제 우선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떠나서 이제 보조 사업, 국비 보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률이나 규정, 시 조례에 이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네네.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비가 예. 이제 보통 이제 5대5로 되는데 대부분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 재정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도 시에서 했던 부분들 저희가 재정이 힘들어서 못 받겠다 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뭐 검도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그 재정이라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가능한 충분히 여기서도 살펴봤을 거란 말이죠. 저희 구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살펴봤을 텐데 이렇게 올리시면 사람들이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어쨌든 공무원이시잖아요.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예, 주시기 유수열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때 그 어떤 해당 부서라든가 협의는 계속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 자료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사업명 대전 중구 로컬 스프린트 팝업 스테이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저기 그 설명 자료 보면은 그 은행동에 있는 그 구 체육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허브 구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자치행정국이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예,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시겠다고. 예, 이제 은행 선화동 네네. 이제 이 청사가 이제 은행 선화동 예, 예, 예. 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동장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 자치분권과랑 그 분권과는 행정- 예. 예,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은행동의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그 아래 공간을 활용에 대해서 이제 물었더니 자치 그쪽에서는 자치행정과나 행정국에서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어떤 상의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거를 예, 이제- 여쭤보고 예, 싶었습니다. 동호학원은 확인을 했고요. 네. 이제 저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때도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참여할 때도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부족한 그 구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시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업 추진을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것 때문에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책개발실이 탄생된 이유도 그 공모사업 관련해 갖고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전담해달라고 해서 개발실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그 공모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시랑도 상의는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주신 자료 보면 이제 공모 우리가 신청한 게 6가지래요. 그죠? 예, 현재까지. 예, 그 중에 12 매칭이 안 되는 게 4개입니다. 맞죠? 예, 예. 2개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6개 사업 중에 2개만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30% 정도 볼 수 있나요? 예, 그 정도만 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구 사례는 어떤가요? 다른 이게 이제 중구를 뺀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쪽은 이게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모 사업을 안내를 하면서 문서에 이제 매칭이 없다고 보냈기 때문에 타구도 타구도 유사하지 똑같이.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매칭 공모 사업 관련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주관 부처에서 그 사업 공모 시 광역 기초단체가 어떤 행정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에서 좀 같이 사업 추진을 하는 걸 가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예.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단체가 단독으로 사업 수익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그 선정 과정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타 광역시 시도 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때 아마 그 지방비 모두를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상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예, 만약에 시에서 전혀 매칭이 안 되면 예, 그런 부담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 구청장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그 매칭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매칭이 없다고 이제 문서로 시행을 했지만 청장님께서 오늘 저 시구 협력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를 할 그 자료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또 가중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랑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해당 부서랑도 조금 더 적극적인 또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능력이 있는 우리 박근재 이제 실장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사업에 보니까 행안부께 3개입니까? 3개? 그렇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께 1개, 중소 벤처기업부가 네, 2건.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됐죠? 맞습니다. 예. 저기 도시재생과에 과장으로 계실 때 공모사업을 하나 갖고 오신 거 있죠? 예, 그때 뭐 인정 사업하고 예.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느빌리 사업. 네, 2건을 했는데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구청에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모사업 이 신청할 때 아주 잘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는데 그런 이제 경험이 이제 있고 또 유능하시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5가지를 지금 올렸죠. 지금 공모사업에 예, 6건입니다. 여섯 가지인가요? 예. 네, 그렇죠. 여섯 가지. 이 중에 지금 뭐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좀 힘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평가 단계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이 공모 사업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정부 기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어떤 자리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좀 봤어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그런데도 우리 지금 실장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희망이 가는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되는 게 좀 있죠. 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죠. 네. 뭐 부담이 돼도 이런 공모 사업을 따왔으면 과감히 해야죠, 그죠? 예, 사업이 선정되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로 의원입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제 공모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천동하고 유천동하고 석교동 도시재생 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석교동의 예를 들면은 사업비 전체가 160억인데 그 예산 중에 130억이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키크돼야 뭐 1, 20억, 2, 3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프로스로 보면 많아봤자 한 2, 30%? 그 도시 기반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미비한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고 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지금 중천동 패션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을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을 종료해 놓고 나서도 뚜렷한 게 뭐 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뚜렷한 증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토지 건물 매입하는데 예산이 7, 80%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석교동 같은데 도시 활력센터하고 지원센터 건물 두 개를 지금 하나 지금 신축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갈 테지만은 과연 이런 기업 사무실들이 입주를 해서 그 사무실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여기다 충당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그 주변에 도시 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는 뚜렷한 지금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연 이런 사업이 과연 실익이 있는 건지 또 더군다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지만 시에서는 공모사업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사업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산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저 조례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네. 사업의 타당성 같은 걸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런 정도는 이제 효과나 사업 비용 부담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언급해 주신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죠. 뉴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도시 기반 시설 뭐 어린센터라든지 활력센터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 개발하는데 뭐 도시 상권 활성화 그런 쪽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반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건 맞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변에 그런 기반 시설도 있고 하면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사업의 목적만 있었지 사업 이후에 효과성에 대한 예측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예측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목적의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을 시에 그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효과도 있고 뭐 정성적 이제 효과도 있는데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그렇게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대 효과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아까도 석교동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60억이라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석교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160억이라는 돈을 석교동 그 주변에 투입을 하니까 도시재생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 차 지금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이제 건물만 지금 완성을 하면 되는데 건물만 완성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또 뭔가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 이익이 창출될 건가 그 주변에 상권에 도움이 될 건가 이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은 이 건물을 그 큰 건물을 져놓고서 활력센터 같은 걸 지원센터를 져놓고서 그 유지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산을 지금 예측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저기다 그 사업을 해서 벌려놓으면은
그 유지 관리는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활력 센터라든지 활성화 센터 이용하면서 이용료 수익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단순히 우리 관에서만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마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도시재생 효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건 그냥 막연한 예측이고 지금 구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 기반 시설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할수 있고, 유천동도 중천동으로 완료가 됐고 유천동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유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의 예측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저 도시재생과에서 네.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뭐 동의 요구를 제출한 걸로 사업만 알고 있습니다. 끝내놓으면은 사업만 끝내놓은 그 뒤에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아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취할 거다. 뭐 마을 기업이 입주할 거다 이런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네, 그런 분석을 거를 해보도록 사업을 할 하겠습니다. 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고정비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 눈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실제 실익 있는 공모 사업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질 마치겠습니다. 육상내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국비 공모 사업이 40개 사업에 한 1,600억 정도 돼요. 예, 전체 사업비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6개만 한 거고. 자, 그럼 시에서 왔다는 공문이 예. 이 앞으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전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별로 선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온 문서를 보면은 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네. 대해서 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만 매칭을 못 하겠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 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재정 부담의 이유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니네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다른 구체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그 질의 안 해보셨어요? 그 예산 담당관실에서 온 문서예요, 그게? 이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온 겁니다. 예, 그 개별 부서에서 온 거예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시 예산 담당관실하고 이제 협의는 했을 겁니다. 예. 협의는 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시를 안 했나요? 그 문서에?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해당 시 음. 부서로 확인해 본 결과는 시 재정 상황이 예. 현재 어렵기 때문에 매칭해 주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 의회에도 좀 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끔 협력을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10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저 구에서 지금 10이 징수해가지고 시에다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신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구민들의 세금도 들어간 돈인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한다라는 거는 좀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쪽 뭐 기획 쪽하고 이렇게 몇 군데 얘기를 했더니 공식 입장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면은 본의원한테 온 공문을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보고 자료를 이렇게 쭉 봐도 개요, 내용 이 정도만 오거든요. 뭐가 빠졌냐면은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의 이제 정책 수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또 어느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 중에서도 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대사동 233-64번지가 이게 태미고개에서 이렇게 그 내려오는데 그쪽 위치죠. 이게 예,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예, 대사동 쪽으로. 예. 이게 평수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이게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12평이나 13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평수가 그 정도 아닌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목재를 활용한 메이킹 스페이스 열린 작업장 신축, 목재를 활용한 마을 상징 게이트 제작, 블루칼라 블루스 국제 포럼 개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큰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 포럼까지 여기서 개최를 할 정도로. 그 과연 이게 사업 부지 선정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사업명은 또 얼굴이 보이는 메이커타운이에요. 예, 지금 언급해 주신 그 공유지는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이제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 전체적으로 태미 삼거리 있는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주변에 그런 공유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 개인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예, 단체들이 거기서 하고 갖고 있는 공유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예.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 목재문화 체험관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예, 봉은산에 봉은산?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 되시는지 한번 시장님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톱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근데 보니까 대흥동에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도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정 여건이 힘들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 취사 선택의 문제에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의 문제도 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이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 그 제2 뿌리공원 조성 사업 2016년인가 2017년에 되고서 지금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국비 사업으로 공모됐다고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 가까이 와 가는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민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은 재정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개발실장님께서 또 정책개발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잘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사업 추진 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